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초리대감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김용 소설 최신 개정판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셨죠? 그럼 사조영웅전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매초풍의 부모가 죽은 후 그녀의 삼촌은 그녀를 기를 수 없어 장씨 부잣집에 노비로 팔게 됩니다. 12살이 된 그녀는 꽤 아름답게 성장했고 장씨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지요. 어느 날 그녀가 빨래를 하는데 장씨가 다가와 그녀를 붙잡고 가슴을 만지려 합니다. 그녀의 손에 쥔 비누가 묻어서 그의 수염이 번들거렸기 때문에 그녀는 킥킥 웃으며 그를 밀어냈지요. 장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는 그녀가 남편을 유혹하여 든다고 생각하여 때리고 야단쳤으며 그녀를 눈앞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황약사가 나타나 그녀의 버릇을 고쳐주고 매초풍을 사갔고 매초풍은 황약사의 세 번째 제자가 됩니다. 황약사의 첫 번째 제자 곡영풍은 30여세로 호랍이었습니다. 사고 바보 처녀는 이미 태어나 있었고요. 대사용으로서 곡영풍은 종종 그의 사제 3회의 학문과 무술을 가르칩니다. 매초풍이 더욱 성장하고 아름다운 숙녀가 되면서 황약사, 곡영풍, 진연풍은 그녀의 미모에 크게 이끌립니다. 곡영풍은 자신이 이미 호랍이었으며 더 이상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게다가 그는 황약사가 비밀스럽게 매초풍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황약사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좌절스러워했고 슬퍼했습니다. 황약사는 이러한 닿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시를 간혹 썼는데 그의 감정을 곡영풍에게 전달할 의도는 없었으나 곡영풍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진연풍과 매초풍이 사랑하는 것을 곡영풍이 발견했을 때 싸움이 벌어졌고 진연풍이 패배하게 됩니다. 곡영풍은 진연풍과 매초풍이 사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기에 화가 났던 것이었지요. 한때 매초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부 곁에 있겠다고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싸움의 이유를 알게 된 황약사는 오히려 곡영풍에게 분노하여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쫓아내버립니다. 황약사는 매초풍에 대한 마음이 알려졌다는 것에 대해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곡영풍에게 화가 난 것이었지요. 이 때문에 곡영풍과 어린 사고는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곡영풍이 쫓겨난 이후 진연풍과 매초풍은 황약사에게 무시를 당했으며 그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황약사는 도화도를 몇 달 떠났다 돌아왔는데 황용애의 엄마가 되는 새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의 새 부인은 심지어 매초풍보다도 몇 달 어였다네요. 주백통은 구음진경의 후반부를 안전한 곳에 숨기기로 결심했는데 황약사와 황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주백통이 당하지만 세판에서 주백통은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경전을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칠괴가 곽정을 찾던 도중 일어난 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어느 축제날 황약사는 만취하여 외칩니다. 누가 감히 동사가 어린 여제자를 사랑한다더냐. 영풍은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그는 어디 있느냐. 나는 그를 용서하겠다. 그를 데려와라. 진연풍은 이를 듣고 매초풍과 함께 구음진경의 후반부를 훔쳐 도망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진연풍은 곡영풍이 돌아오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죠. 진연풍과 매초풍은 구음진경의 후반부를 훔쳐 익히기로 합니다. 그들은 먼저 장씨일가 매초풍을 샀던 그 부잣집을 잔혹한 수연법의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또한 그들을 지키기 위해 금종조, 철포상과 같은 무공을 함께 익힌다고 합니다. 진연풍과 매초풍이 떠난 후로 황약사는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육승풍과 무광풍이 황약사를 위로하다 말실수를 하게 되고 화가 난 황약사는 그들의 다리를 분질러 쫓아내버립니다. 풍무풍은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따지다가 역시 다리가 부러져 쫓겨나게 되고 제자들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육승풍은 진연풍과 매초풍을 잡기 위해 10명이 넘는 무린 고수를 초빙해 공격해 합니다. 이 고수들 중에 가진학의 형제인 가벽사가 있었습니다. 가벽사는 가진학에게 이쪽으로 올 마음이 없냐고 편지를 보내지만 그때 강남칠계가 곽정과 이평의 단서를 겨우 잡은 참이었지요. 또한 가진학은 형 쪽에 고수가 많으니 무슨 문제가 있어야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가진학은 형이 죽었음을 알게 되고 2년 후 진연풍과 매초풍을 대막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진연풍과 매초풍은 육승풍의 포위망을 탈출했을 뿐 아니라 가벽사 등 몇 명의 고수마저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 역시 중상을 입었고 전진칠자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황약사는 종종 한숨을 내쉬었으며 슬퍼합니다. 그의 딸이 왜 슬퍼하냐고 물을 때면 너에게 화내는 게 아니란다. 난 단지 내 자신과 하늘에게 화를 내고 있단다. 라고 말하곤 했다네요. 나경 신검장의 이름이 도화 나경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항룡장에 대해 설명할 때 소봉과 허죽이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더 날카롭고 단순하면서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묘사됩니다. 황룡이 개방의 3명의 장로와 이야기할 때 소봉이 취현장에서 군웅을 격파하고 소림사 앞에서 사파의 고수들을 물리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구음백골조, 최심장, 백사편 등은 황상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기술들은 그의 적이 그의 어린 형제, 자매들을 해칠 때 썼던 기술들입니다. 그는 그들의 무학을 자신의 무공비급에 적습니다. 물론 그는 그 잔혹한 기술들을 물리칠 정통의 기법들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연풍과 매초풍은 내공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직 황상의 적의 무공만을 익혔을 뿐이었지요. 곽정이 익힌 구음진경은 둘 다 원본입니다. 사본은 매초풍이 운현장에서 육승풍을 만났을 때 황약사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곽정과 황룡은 본래 청주를 지킨다고 합니다. 곽정과 황룡이 징기스칸을 보러 가자마자 이 지역의 사령관이 항복해버린다고 하네요. 양과의 이름을 지은 것은 황룡이라고 합니다. 이미 매우 어릴 때 양과는 곽정과 황룡의 제자가 되고 곽정과 황룡은 오겸자에게 도화도에서 살라고 제안하는데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고 슬퍼졌으므로 오겸자는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대신 양과가 나이 들어 무공을 배울 때가 되면 양과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떠나게 되지요. 황약사의 할아버지는 송고정시대의 정부 관리였습니다. 그는 수차례나 악비가 무고하다는 탄원서를 올리다 결국에 강등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비의 무고함을 백성에게 알리고 악비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붙잡혀 운남으로 쫓겨나고 황약사는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는 문물을 모두 배웠는데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학문을 익혔으나 무술을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을 때 그는 가족들이 모두 틀렸다고 느꼈고 황제에 충성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아버지와 종종 언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그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으며 결국 아버지는 황약사를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길로부터 황약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역적인 시, 글 등을 온갖 정부 관청에 써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를 잡기 위해 사람을 보냈으나 그것은 헛수고였지요. 그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상한 영웅, 사홍이라 불렸으며 후에는 동사라 불리게 됩니다. 개정판의 내용은 이렇게 달라졌다. 구독자 여러분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